잠깐 볼게요. 복대리. 자, 갑이 이 땅을 팔아주세요 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줬는데, 자, 이자가 병에게 맡겼습니다. 병에게 좀 팔아달라고. 복대린 스님. 이자가 이제 복대린 자격으로 정에게 파는 매매 계약한다. 자,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임의 대리인이면 복대리인을 원칙적으로 선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이 사람을 믿고 맡긴 거예요. 근데 딴 사람에게 맡긴다 이러면 이 사람에 대한 일종의 배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 돼요. 다만 본인이 허락했다거나 승낙했다거나, 또는 여기는 승낙이라고 나오죠. 본인이 승낙했다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일단은 선임할 수 있어요. 다만 선임하되 본인이 허락받았다 하더라도 승낙받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인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살펴봐야 돼요. 자, 원칙적으로 선임을 잘 못했다 라거나 또는 감독을 잘 못했다, 그래서 사고 나면 책임져야 됩니다. 다만 본인의 지명에 따라서 선임했다면 본인, 자, 기왕에 복대리인 선임할 양이면 이 사람으로 하세요 라고 이자가 지명했단 말입니다. 본인이 지명받아서 선임했다면 일단은 이 책임 안 집니다. 그죠? 예? 선임 잘못했다고, 감독 잘못했다고 책임 안 져요. 그래도 이자가 만약에 부적임자다 또는 불성실한 사람이다 이런 사실을 만약에 알았다면 이거는 본인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또는 해임해야 됩니다. 그죠? 이 해임을 태만히 했다, 그래서 사고 터졌다, 일단은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자가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면 법정 대리인은 이 사람이 믿고 맡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법정 대리인은 또 권한 범위도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복대리인 선임이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되 책임은 무거워져요. 자유로우니까 원칙적으로 과실 없어도 사고 터지면 책임져야 됩니다. 무과실 책임을 져야 돼요. 다만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이때 선임했다면 일단은 선임 또는 감독 잘못했을 때만 이때만 책임을 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복대리인 선임하면 이 사람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OX? 안 한다. 그 다음에 복대리인 선임은 갑의 이름으로 아니면 을의 이름으로, 그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해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니까 이거는 대리행위입니까? 대리행위 아닙니까? 대리행위 아니에요.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대리행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본인. 자, 본인 갑의 대리인입니다. 갑의 대리인.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권한 범위는 누구와? 대리인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OX. 언제나 이 사람은 임의 대리인이다. 이 사람은 어느 경우든 대리권 부여받는 거잖아요. 대리권 부여받는 거니까. 자, 법률 규정에 따라서 복대리인 되는 경우는 없어요. 다 이렇게 대리권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뭐다? 임의 대리인. 그래서 재복대리인 선임 할 수 있는가? 가능은 합니다. 본인이 허락했을 때,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일단은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복대리권 소멸 사유. 복대리권 소멸 사유는 크게 첫째, 대리권 일반의 소멸 사유. 일반적인 소멸 사유가 뭡니까? 본인 사망. 그 다음에 복대리인 말입니다. 복대리인
사망, 그 다음에 파산, 성년 후견 개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대리권도 임의 대리권이죠. 임의 대리권 소멸 사유에 따라서 또 소멸해요. 이게 뭡니까?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 예컨대 위임계약관계, 위임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그러면 소멸하겠죠, 그죠? 그러면 수권행위 처리하면은 소멸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대리권은 본인의 권한에서 파생된 겁니까? 대리인의 권한에서 나온 겁니까? 대리인의 권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대리권이 이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무조건 소멸합니다. 맞습니까?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 무조건 소멸. 그죠? 자,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자, 69번은 1번 OX. 자,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2번 OX. 누가 선임한다? 대리인이 선임한다. 그 다음에 3번 OX. 예외적으로 됩니까?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이 자유로워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X. 4번은 자,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러니까 복대리인의 한 행위는 다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지. 맞죠? 그게 맞는 말이고. 5번에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하잖아요. 그러면 복대리권도 소멸해버리죠. 그래서 X. 70번에 1번 보시면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 이때 선임 또는 감독 이거 잘못하면 책임져야 됩니다. 맞는 말이고. 이번에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했다면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면서도 본인에게 통지 또는 해임, 태만했을 때 이때만 책임집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에는 임의 대리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 약간 어려워요. 자, 거기다가 원칙적으로 이런 말을 넣었어야 정확한데, 자,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사항의 과실에 쓸 때 책임지잖아요. 그러면 요가가 똑같잖아요. 같죠, 그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 그 책임과 같아요, 그죠? 원칙적으로 같아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 말 넣어야 그래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4번에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이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으로 법정 대리인입니까?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에요.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 그 다음에 5번에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대리인과 마찬가지다. 자, 제3자는 상대방을 말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그냥 대리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자, 이건 약간 상식적인 내용인데, 자, 계약서 쓸 때 당사자 표시할 때 매도인 값 쓰고, 그 다음에 위대리인 돈 쓰고, 위복대리인 병 쓰고,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매도인 값 쓰고 위대리인 병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매도인 값, 그 다음에 그 대리인 병 이렇게 하면 쓰면 됩니다. 꼭 복대리 관계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자, 71번에 갑은 을에게 정소유 부동산을 3천 한도로 매입하도록 대리권을 줬는데 이 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병을 복대리로 선임했대요. 자, 괜찮죠? 근데 이 병은 정소유 부동산을 3,500에 매입했답니다. 이때 갑을 병정 사이의 법률관계.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면서 얼마 한도에서 사라? 3천 한도에서 사라고 대리권 주세요. 근데 이자가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병 이 사람을 복대리로 선임했고,
이 병이 복대리인인데 이자가 정의 부동산을 3에서 얼마에 샀다? 3,500에 샀습니다. 3,500에 매수했습니다. 일단 설문에서 금방 캐치될 수 있는 것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죠.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으니까 무권대리입니다. 그죠? 무권대리. 다만 만약에 3,500 한도에서 살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라고 이자가 믿은 게 만약에 정당하다면 만약에 그러면 이거 표현대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죠? 표현대리 되면 3,500도 이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3,500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1번에 정이 이 병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또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때는 정은 갑에게 매매대금 3,500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표현대로 되니까 그죠? 이번에 이럴 경우에 정은 병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어때요? 자, 다시 보세요. 표현대례가 되면은 자, 표현대례가 성립했으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잖아요. 책임 물을 수 있는데 또 이 사람 보고 네가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라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자, 표현대례 성립하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으니까 소기의 목적은 달성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붙들고 또 네가 책임지라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거 기억나죠? 자, 한 번 더 할게요. 높아심에. 자, 본인,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자에 대리권 준 것처럼 표시했다. 이쪽에서. 표시 보고서 이쪽에 대리권 있다라고 이자가 믿었는데 과실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표현대리가 성립했습니다. 표현대리권을 갖췄어요. 그럼 표현대리니까 상대방은 본인 보고 이 계약 이행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죠.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표현대리도 이것도 유권대리입니까? 무권대리입니까? 표현대리도 유권대리입니까? 무권대리입니까? 무권대리입니다. 유권대리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참 말 표현에 자꾸 휘둘리면 안 되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표현대리도 이것도 분명히 무권대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면 어떡할래요? 이제 표현대리가 되면 유권대리와 같은 효과가 생겨난다. 이러면? 표현대로 되면 본인이 책임진다는 점에서는 유권대리나 진배 없게 돼버렸죠. 그 효과 측면에서는 유권대리나 진배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어디까지나 무권대리입니다. 네? 본질은 어디까지 무권대리예요. 자, 무권대리니까 상대방은 이렇게 안 하고 말입니다. 이행 청구 안 하고 그냥 이 계약을 인정할래 말래라고 본인 보고 확답을 최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함으로써 이 계약에서 빠져나오겠다. 이것도 괜찮아요. 선택입니다. 이거는. 그죠? 또 이자가 철회하는 걸 이자가 차단시키고 싶으면 이 사람이 이거 추인해버리면 됩니다. 사진의 말입니다. 그죠? 만약 이자가 이 계약들을 하고 싶으면 이자가 철회하기 전에 뭐 한다? 추인하면 됩니다. 추인하면 돼요. 그런데 이자가 철회했는데 말입니다. 했는데 이제 추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하는 얘기가 이거는 표현대리잖아. 표현대리니까 이 계약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안 돼요. 표현대리 규정은 누가 주장하라고 만들어진 규정이다? 상대방 주장하라고, 상대방이 주장하라고, 상대방을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본인은 하고 싶으면 이자가 철회하기 전에 추인해버려야 됩니다. 이자가 철회했는데 표현대리다. 그래서 계약도를 하자.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표현대리가 요건이 성립되었으면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 거니까 이자 보고 당신이 대리권 증명도 못했고 본인들 추인도 못 받았으니까 네가 이 계약 책임지라 이럴 수 있는가? 안 돼. 이러면 맞죠? 그죠? 이 사람에게 이행하라 또는 손해배상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혹은 나는 처음 들었다. 처음 들었다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거죠.
그래도 자꾸자꾸 들으면서 계속 보시면 돼요. 다시 표현대리가 되더라도 그러면 효과 측면에서는 요건대리나 진비 없어요. 이자가 책임진다는 점에서는. 그러나 본질은 뭐다? 본질은 어디 가잖아? 무건대리입니다. 무건대리니까 이런 무건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요. 되지만 무건대리인 보고 네가 책임지라는 그 135조 요거만큼은 적용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거만큼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계약들을 하고 싶으면 먼저 추인해야지. 이거 주장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상대방이 주장하라고 만들어준 규정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이럴 경우에 이 말은 이거는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죠. 표현대리가 성립했는데 근데 상대방 정의 무건대리인 병 보고 당신이 계약 이행하라 또는 손해배상하라 이러면 안 돼요. 그게 틀렸고 3번에 병의 행위에 대해서 그는 선임 감독상에 과실이 있을 때 안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맞습니까?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선임 잘못했다 또는 감독 잘못했다 그러면 책임져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책임 뭡니까? 자, 이 사람이 선임 잘못해서 이렇게 사고 친 거예요. 예? 그죠? 이게 표현대로 돼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3,500을 주게 됐습니다. 그러면 500 손해봤잖아요. 그럼 이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500 손해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병은 본인 갑의 승낙을 받아서 자신의 이름으로 병의 대리인을 또 선임할 수도 있다. 복대리인이 뭐 할 수 있다? 제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복대리인 선임할 때는 본인의 승낙 받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되죠. 그죠? 5번에 상대방 병이 매매계약을 죄송합니다. 복대리인 병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복대리인 선임 사실을 안 본인 갑이 을의 대리권을 박탈했습니다. 이러면 병의 복대리권도 소멸해버린다. 자, 박탈했다 이 말은 수권행위를 철회한 거죠. 수권행위를 철회해서 대리권 소멸해버리면 복대리권도 소멸해버립니다. 맞죠? 그 다음에 72번에 옳은 것은 1번에 복대리인은 직접 본인을 대리함으로 맞죠? 그래서 본인의 감독을 받을 뿐 대리인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감독 받아야 안 받아요? 만약에 감독 잘못했으면 책임지게 됩니다. 그죠? 대리인이 감독 잘못하면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그 대리권의 존재 그리고 그 범위에 의존한다. 즉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해버리고 그다음에 복대리인의 권한 이거는 대리인의 권한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자신의 선임 감독상의 과실 여부를 떠나서 무과실 책임을 진다. 언제나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그죠?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지는데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때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져요. 그 다음에 4번에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에는 아무런 책임도 안 집니까? 그때도 본인의 지명에 따라서 선임했다 하더라도 그자가 부책임자다 또는 불성실한 사람이다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통지 또는 해임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대리의 목적이 오피스텔 분양 업무인 경우에 본인이 복대리 금지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어떻습니까? 원래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할 때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랬지 그죠? 본인의 승낙이 필요한데 근데 요 수권행위에는 복대리인 선임해도 괜찮다는 묵시적인 승낙이 포함된 걸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경우가 하면은 대리 목적인 이 법률행위 이자가 하는 게 이 부동산 매입이죠 그죠? 이 부동산 매입 매도 이자가 하는 이 법률행위가 이게 반드시 이 사람에 의한 처리가 꼭 필요치 아니한 경우라면 이 수권행위에는 복대리인 선임해도 괜찮다는 묵시적 승낙이 있는 걸로 본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다시 할까요?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 말입니다. 그게 반드시 대리인 그자가 안 해도 괜찮은 그런 법률행위라면 그러면 수권행위에는
복 때린 스님에도 괜찮다는 묵시적인 승낙이 포함된 걸로 본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쳐다보시는 눈빛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 담보잡혀서 대출을 받아오세요 라고 B에게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B가 A의 명시적인 승낙을 안 받고, 명시적인 승낙 안 받고 이걸 C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D 은행에 가서 대출 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거 담보잡혀서 대출 받으라 할 때 담보잡히고 저당권 설정하고 그 다음에 대출 받는 계약했습니다. 대출 받았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 안 받고 했을 때 이자가 한 것이 이게 무건대리가 되는가? A권에서 판례가, 자, 담보잡히고 대출 받는 거 이거는 꼭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가는가, 이 사람이 가는가에 따라서 대출이 달라집니까? 대출은 대출 받는 본인 이 사람의 신용과 그 다음에 이 담보 이거 보고 대출해 주는 겁니다. 대리인이 이 사람이 아는가 이 사람이 아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거 없어요. 이런 게 바로 꼭 이 사람이 안 해도 괜찮은 법률행위, 이런 경우는 바로 숙거행위 안에 복 때린 스님에도 괜찮다는 묵시적인 승낙이 포함된 걸로 봐요. 그래서 이건 승낙받아서 복 때린 스님한 걸로 그렇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건대리가 아닌 걸로 보는데, 그런데 A 분양회사가, 아파트 분양회사가, 오피스텔 분양회사가 B에게 분양 업무를 맡긴 겁니다. 분양 업무를 맡겼을 때, 그런데 이것도 명시적인 승낙을 안 받고 말입니다. 안 받고 C 업체에다 맡긴 거예요. 자, 이게 제대로 복 때린 스님 한 건가? 아니면 이자가 하는 것은 무건대리인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피스텔 분양, 아파트 분양은 B 업체가 하는가, C 업체가 하는가에 따라서 이 분양 회사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까지 이 위임에 복 때린 스님에도 괜찮다는 묵시적인 승낙이 포함된 걸로 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밑에 해설 한번 볼게요. 해설. 맨 밑에 5번 보세요.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꼭 필요치 아니한 경우라면 본인이 복대리 금지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걸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한다. 다만 동판례는 이 오피스텔 분양 업무는 그 성질상 대리인의 그 능력에 따라서 본인의 분양회사의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니까 사무처리 주체가 별로 중요치 않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해서 별도의 승낙 없는 복임을 부정했습니다. 어쩌면 토시안 안 바꾸고 제가 쓴 글자를 그대로 그냥 뺏겨서 집어넣었을까? 진짜 나쁜 인간들이에요. 위에 이게 해설 문제를, 물론 이제 판례를 옮겼는데 판례 2개를 제가 묶어서 쓴 거거든요. 쓴 사람은 성의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진짜 토시 하나 말고 그대로 그냥 뺏겨놨어요. 아, 이런 거 전부 다 고소해버려야 되는데, 이거, 씨. 아이고, 이런 거 가지고 다 싸울 수도 없고. 그 전에 한 번 있었어요. 제 재작년인가? 우리 회사, 우리 그 새로운 회사, 그 사장 상대로 제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집 감 여버리고 막 한번 난리 쳤잖아요, 한번. 자, 이번에도 저는 뭐 기출문제 그것도, 기출문제도 그냥 죄다 다 뺏겨가지고. 아휴. 그래서 막 한마디 했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한테 계속 맡기려니까 미안해서 다른 사람들 맡겼는데 그놈이 그렇게 해놨다고. 저보고,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 버렸어. 예, 축적해놨다가 한번 그건 내용 증명이 아니고 그걸 메일로 보냈어요. 메일로 나중에 한 번만 더 생기면 분명히 문제 삼을 거라고 메일로 보내놔야 이제 나중에 만약에 고소하면은 그때 들은 거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두 건 가지고 묶어서 해버리면 이제 확실하게 되겠죠. 제가 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하지 말라고 이제. 아무튼 뭐 조금 뭐 좀 자랑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내는 제가 모의고사를 안 내잖아요. 모의고사 내면은 이것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다 가져가가지고 지들 문제처럼 따대 막 내버리고. 자, 죄송합니다. 엉뚱한 소리해서. 73번 볼게요. 자, 무건대리 볼게요. 무건대리. 결론은 제가 문제를 잘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랑하기 싫은데 자랑했어요. 아이씨, 객관적으로 뭐 책 쓰는 거, 문제 만드는 거 이런 거 내가 진짜 다 잘하지. 또 자랑했습니다. 자, 본인, 그 다음에 무건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 자, 이 무건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 안 하면 본인에게 효력 없죠? 자, 본인이 추인하면 그러면 본인에게 효력이 있어요. 그때 추인하면은 추인할 때 무기적인 추인도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다만 무건대리 행위 요거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기간 아주 오랫동안 이 일을 제기 안 했다는 거, 이게 묵시적인 추인으로 보는가? 안 봅니다. 안 봐요. 그 다음에 또 추인하면은 속어표가 있다는 말 항상 유념하세요. 속어표가 있다. 자,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고 계약 시로 속어표요. 계약 시점으로 속어표해서 이게 효력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무건대리 행위 중에서 일부만 추인하겠다 또는 내용을 변경해서 또는 조건 붙여서 추인한다면 이거는 상대방의 동의를 있어야 됩니다. 그죠? 동의가 만약 없다면 이건 무효입니다. 맞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본인, 그 다음에 무건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 자, 본인은 이 무건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지만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본인이 죽었고 바로 이 자식이 상속했습니다. 자, 아버지 부동산인데 아들이 대리권 없이, 그죠? 위임장 위조해서 판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이 아버지를 상속했다. 원래 상속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 의무가 다 승계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가 자신에게 승계되었다면서 그걸 내가 행사하겠다. 이자가 행사하겠답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금반의 원칙에 반한다. 그죠? 금반의 원칙에 반한다. 자,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죠? 못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 무건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 자, 상대방이 본인 보고 이 계약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답 좀 달라고 최고할 수 있죠?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정해준 그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그죠? 바라지 아니하면 뭐한 걸로 본다? 거절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자에게 대리권 없는 거 이자가 알면서 계약했습니다. 그래도 갈 수 있는가? 있어요.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알았다고 물어야 못 보겠습니까? 자, 알았다 하더라도 최고할 수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여기는 발신주의죠. 그죠? 그 다음에 본인, 무건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 자, 상대방은 철회함으로써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함으로써 이 계약의 구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철회하되 철회는 본인에게 해도 괜찮고 무건대리 보고 해도 괜찮아요. 누구에게도 괜찮습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해야 돼요. 맞습니까?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에게 대리권 없다는 거 이자가 모르고 계약을 했던 자라야 철회권을 줍니다. 알고 있으면 이거 뭐 돼요? 선의자라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추인하기 전에 또 해야 되고. 다만 자, 본인, 그 다음에 무건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 자, 본인이 추인의 통지를 무건대리인에게만 했답니다. 이 사람한테만 추인한다는 통지를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추인 통지를 못 받았으니까 추인이 있었음을 이자가 모르고 말입니다. 모르고 바로 아까 이거 철회권 이걸 행사해버렸습니다. 철회권 행사해버렸어요. 이랬을 때 이때는 철회 이게 유효래요. 기억납니까? 자, 추인의 통지를
상대방에게 안 하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상대방이 모르고 철회해버리면 이게 철회가 돼버립니다. 그죠? 물론 이자에게 대리권 없다는 거 이 사람은 애초 몰랐던 줄 알아야 되고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철회의 기본 요건이고 그죠? 그러면 원래 추인은 원래 자 보세요. 원래 A가 이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B에게 대리권 줬고 이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C한테 팔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이거 무권 대리입니다. 자, 이자가 무권 대리인인데 대리인을 사칭해서 C한테 팔고 C가 다시 D한테 팔았습니다. 이자들이 다 선이어도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 못해요. 이거는 이자가 추인 안 하면 효력 없으니까 이자한테 효력 없으니까. 다만 추인하면은 이자가 소유자가 될 수 있잖아요. 추인할 때 무권 대리인 보고 네가 사고 친 거 내가 인정하겠다 이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 사람 보고 우리 아들이 친 사고를 제가 인정합니다 이렇게도 괜찮고 이 사람 보고 우리 아들이 친 사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원래는 그죠? 원래는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이든 관계없습니다.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만 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대방에게 대항을 못해요. 맞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본인 무권 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 자, 이자가 자, 법 조문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증명을 못했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했다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자, 누구 선택에 따라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이 계약을 이행을 해주든지 또는 손해배상 해야 된다. 그죠?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이때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요. 이때 상대방은 선의에다가 무과실 일하야 그래야 이 계약을 당신이 책임지라 할 수 있습니다. 선의에다가 무과실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 물었더니 또 이 사람이 제한능의자라면 그러면 책임 못 물어요. 이 사람 제한능의자 아니어야 그래야 이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맞죠? 그죠? 이제 이장은 책임을 지면 말입니다.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지면 이거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저 과실이 있다고 해서 책임 벗어나는데 안 돼요. 자신에게 대리권 했다라고 증명 못했고 추인 못 받으면 추인 얻지 못하면 자기로서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책임져야 돼요. 이행하든지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자의 기망 때문에 또는 문서 위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에게 대리권 했다라고 이자가 믿었는데 전혀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책임져야 된대요. 물론 이 사람한테 손배 청구하는 거 이거는 별개 문제고 이 사람에 대한 책임은 못 벗어난대요. 예? 자, 이 사람은 과실 없어도 책임진다는 거. 자,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이거는 뭐 시험 그렇게 잘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단독행위를 대리권 없이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대리권 없이 했다면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걸 대리권 없이 했다면 이거는 그냥 언제나 무효입니다. 언제나 그냥 무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 아들 B가 대리권도 없으면서 아버지 빌딩 가지고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대리권 없이 한 거예요. 이때 본인이 요거 추인 또는 거절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면 재단이 잘 되면 추인할 거고 잘 안 되면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거절해 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이익에 너무 편중됩니다. 그래서 추인 거절 못해요. 못하고 이거는 그냥 완전 무효예요. 이해됩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대리권 없이 하면 이거는 뭐다? 언제나 무효. 그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대리권 없이 했다. 이러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다만 일정한 요건 하에 무권대리 규정에 따라요. 무권대리 규정에 따릅니다. 일정한 요건 하에. 일정한 요건 하에
이쪽 공식처럼 기억하시고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림 그릴 데가 없네. 자, A 소유 부동산 이걸 B에게 파는 매매 계약했습니다. 근데 이자가 매매 대금 안 내요. 안 내니까 C가 대리권도 없으면서 해제 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요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걸 대리권 없이 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만약에 이 B가 해제되는 걸로 하자라고 동의했습니다. 또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해제하느냐고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다 이 말은 해제되는 걸로 이자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놈은 해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무권대리 규정에 따라서 본인 보고 이거 인정할래 말래 확답해달라고 최고할 수 있고, 그죠? 그런 거래요.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거 인정하겠습니다. 해제되는 걸 할게요. 라고 추인할 수도 있고, 또 해제하는 걸로 해제되는 걸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도 있고, 만약 거절하면 그러면 B가 C 보고 네가 책임지라 요거, 네가 요거 책임지라. 그 얘기는 내가 준 돈 네가 돌려줘. 맞습니까? 그죠? 이자에게 책임 물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무권대리 규정이죠. 그죠? 무권대리 규정에 따라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73번에 1번 보시면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있다. 자,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자, 다시 누구한테 추인했대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면 상대방은 철회 못한다? 상대방은 철회 가능하죠? 무권 대리인에게만 추인했다면, 그죠? 그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 철회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틀린 문장입니다. 2번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을 때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못합니다. 금반으로 취급하네요. 그러면 3번에 무권 대리의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뭐한 걸로 본다? 거절한 걸로 본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 못했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했다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해 주든지 손해배상해 줘야 됩니다. 맞죠? 5번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능동대리이거나 수동대리이거나 불문하고 절대적, 확정적 무효다. 맞습니까? 이런 경우는 능동대리다, 수동대리다 이걸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도 없는 얘기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그죠? 아무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대리권 없이 하면 그냥 무효입니다. 이거는 언제나 그냥 무효예요. 자, 그런 의미로 맞는 말로 하시고, 그 다음에 74번에 갑이 대리권 없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병과 계약을 했대요. 자, 갑, 을, 갑, 그 다음에 병. 자,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갑이 대리권 없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병과 계약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우리가 보통은 이쪽이 갑이고 을이고 병이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보통은 이제 이쪽 갑, 을, 병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순서가 지금 이쪽 본인이 을이고 여기가 갑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문제에다가 이렇게 을, 갑, 병 이렇게 써놓고 지문 읽는 게 실수를 안 해요. 보통 이제 을 이러면은 보통 무권 대리인으로 봅니다. 그죠? 갑이래야 그 본인으로 느껴지니까 이런 경우는 책에다 이렇게 다 안 쓰더라도 이렇게라도 그림 그려놓고 그리고 지문 읽는 게 당사자에 대해서 혼동 안 하게 됩니다. 1번에 대리권 증명 못한 갑. 자,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갑. 이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벌써 들렸죠? 누구 선택에 따라서? 상대방 병, 그죠?
병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죠. 틀렸고, 이번에 계약체결 사실을 알게 된 본인 을이 즉시 무권대리인 갑에게 추인했는데 그 후 그 사정을 모르고 있는 병이 무권대리인 갑 보고 처리하겠다 라고 통보하니까 또 이 갑이 상대방 병 보고 이미 본인 갑의 추인이 있었다 라고 사실을 통보했을 때 상대방 병은 본인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 누가 먼저 했대요? 누가? 예? 누가 뭘 먼저 했대요? 아니, 본인이 먼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죠? 자, 이렇게 먼저 추인했습니다. 추인했어요. 근데 이자한테 추인했으니까 이 사람은 모르고 처리한 거죠? 처리했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이미 본인이 추인했습니다. 이미 추인했습니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했을 때 그럼 이 계약이 효력 생겨납니까? 안 생겨나죠, 그죠? 이렇게 추인 먼저 했다 하더라도 이자한테 한 거니까 이자가 모르고 처리했으면 이거 처리가 되는 거죠. 이 계약은 효력 사라집니다. 그죠? 서로가 이행은 청구 못해요, 이제는. 자, 그래서 틀린 문장이고 3번에 상대방 병이 본인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 확답을 채권했는데 본인 을이 그 기간 지난 후에 추인 통보했답니다. 이 얘기는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은 거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았으니까 뭐 한 걸로 본다? 거절한 걸로 봐요. 거절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 병은 본인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절한 걸로 보니까 이행 거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본인 을이 계약의 일부에 대해서만 추인했을 때 상대방 병에 동의가 있어야 그래야 추인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 행위할 수 있으니까 갑이 미성년이어도 이 갑은 무권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자, 이 사람이 미성년자랍니다. 미성년자라도 대리 행위할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이 계약에 대한 책임을 못 벗어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들렸죠? 이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이 계약 책임 안 지죠? 안 지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자,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 행위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말은 맞아요. 그래서 갑이 미성년자이어도 이 갑은 무권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면할 수 없습니까? 미성년자는 무권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안 지잖아요. 안 지죠? 됐죠? 그 다음에 75번 자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76번 옳은 것은 1번에 의사표시를 발신할 당시 N은 대리권이 있었지만 도달하기 전에 대리권 소멸했다. 이러면 무권 대리가 되는가? 자, 분명히 대리권을 가지고 보냈던 거예요. 보내고 난 다음에 대리권 소멸했습니다. 이거는 효력 발생에 아무런 문제 없어요. 2번에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고도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이 장기간 이의 제기 안 했다. 이러면 이게 묵시적 추인입니까? 아닌 걸로 본다 그랬죠? 3번에 피성년 후견인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피성년 후견인 같으면은 책임져요, 안 져요? 피한정이나 피성년이나 여기서는 똑같아요. 자, 다시 피한정 후견인 같으면은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무권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안 집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무권 대리인의 그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그래서 무권 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거. 자, 이자가 대리권 증명 못했고 본인 취임 못 받으면 이 계약 책임져야 돼요.
이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묵건 대리인이가 추인된 경우에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그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자, 추인한 그때부터 이게 효력이 생깁니까? 아니면 계약 시로 소급합니까? 계약 시로 소급해요. 자, 그래서 그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77번. 자,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자, 1번 OX. X자, 누가 사기쳤습니까? 을은 누구? 대리인이 사기쳤죠? 대리인이 사기쳤으면 본인이 알았거나 몰랐거나 관계없죠? 관계없이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2번은 자, 이 대리인이 현명 안 했죠? 현명 안 했으면 누구를 위한 계약으로 봅니까? 을 자신을 위한 계약으로 보죠? 을 자신을 위한 계약으로 봐요. 그래서 틀렸고. 3번은 어떻습니까? 을이 위임장을 취시했죠? 위임장을 취시했으면 이게 현명입니다. 자신의 대리인 신분을 밝힌 거죠? 따라서 계약서에는 본인 이름 안 썼다 하더라도 이거는 본인의 계약이 돼요. 맞죠? 그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은 자, 을의 계약 체결이 대리권 소멸 후에 이루어졌대요. 상대방 병이 만약에 대리권 소멸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도 없다면 이게 표현대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 병의 선의만 가지고 돼요? 선의? 무과실이라야 그래야 이게 표현대로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은 만약에 을이 공법상의 대리권한만 가지고 있었다. 자, 공법상의 대리권한 이걸 기초로 사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권한 넘은 표현들이 성립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죠? 자, 잠깐 쉬시고요.